안녕하세요, 웅박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어느새 연말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는 꼭 원하시는 것들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꼭 건강관리 잘 하셔서 즐거운 연말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업로드가 좀 뜸한 동안 커뮤니티에 글을 여러 가지 올렸는데요. 제가 음악 작업으로 참여했던 영화가 개봉하기도 하고, 참고로, 빅슬립이라는 영화고, 아직까지 굉장히 소수긴 하지만, 남아있는 상영관이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VP28이라는 카피 기어의 프리앰프를 하나 만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리앰프가 VP28입니다. 지금 마이크 프리앰프 볼륨은 최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페이더 볼륨은 최대, 그러니까 플러스 12dB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지금 이제 조명기의 소음이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마이크나 마이크 프리앰프 자체에서 나는 어떤 잡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앰프들의 세팅 중에서는 가장 조용한 상태인 것 같은데, 이런 세팅으로도 꽤 용도가 있겠다. 지금처럼 보이스오버를 하거나 할 때라는 인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5개월 동안 전전긍긍 해왔던 이 프로젝트 하나를 드디어 완료를 했어요. 이게 바로 방금 여러분께서 보셨던 프리앰프 플러스 EQ 모듈이고요. 이것은 이제 헬리오스 일렉트로닉스의 타입 69을 기반으로 해서 제작된 마이크 프리앰프 및 EQ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이 된 게 그룹 DIY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텍사스 기반의 음향기기 업체인 아이언에이지 오디오 워크의 매시라는 분이 자신들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H9이라는 마이크 프리앰프 및 EQ 모듈의 회로도와 거버 파일, 그러니까 PCB를 만들 수 있는 거버 파일을 제공을 해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 4월에 시작을 했고요. 취지는 이제 지금 코로나의 어떤 불안이나 이런 거 만들면서 조금이라도 달래보자라고 하면서 공개를 해줬죠. 어떻게 보면 물론 완벽하게 모든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진 않지만 판매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해준 굉장히 대인배적인 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한번 만들어 봤던 유저가 플러스 16V와 마이너스 16V가 이제 500 시리즈 렉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이제 플러스 16, 마이너스 16이니까 이제 32V의 간격이잖아요. 그걸로 이제 이 모듈을 사용을 했더니 좀 과열이 되더라라고 해서 이제 레귤레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마이너스 16V 레일을 마이너스 8V로 바꿔가지고 이제 24V 차이로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동을 잘 하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참여하는 다른 멤버들도 생기고, 이제 저도 거기 혹해가지고 참여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저의 피드백을 받아들여가지고 어차피 24V 차이만 만들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플러스 16V 레일을 8V로 바꿔주게 레귤레이터를 설치한 버전을 이제 다시 리비전을 해가지고 거버 파일 업로드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완성을 했는데 소리가 제대로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트랜지언트에만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디스토션도 굉장히 강하게 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게인 노브를 움직여도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트랜스포머가 잘못됐나 해서 트랜스포머도 10만 원이 넘는데 그걸 다시 사가지고 한번 설치해 보기도 하고, 트랜지스터가 잘못됐나 해서 이것저것 제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애를 써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회로의 설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죠. 내가 뭔가 잘못했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만들었던 기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넉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닐사의 VTB 9042, 9043인데 이제 재활용을 해서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그레이힐 스위치들도 재활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뜯다가 다리가 다 뜯어져 버려가지고 실패를 하고 이렇게 불쌍하게 넉마가 되어버린 기판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버전은 H9이라는 모듈이었습니다. 총 4가지 버전을 아이언 에이지 오디오의 매시 제공을 해주었는데요. 그게 이제 H9, 그 다음에 그거의 마이크 프리앰프 전용 버전이 H9M, 그 다음에 그것들을 렉에 넣어서 쓸 수 있는 H9R,
H9MR 요렇게 4가지 기판의 커버 파일을 제공을 해줬어요. 그중에 저는 좀 활용도를 높여보기 위해서 이제 라인과 뭐 이런 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H9을 선택했던 거고요. 그런데 뭐 계속 그 스레드를 좀 봤더니 이 마이크 버전에도 패드를 작동을 시키면 그게 이제 마이너스 20dB를 감쇄시켜주는 동시에 임피던스도 맞춰줘서 그걸 또 라인 레벨에 써도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상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또 다른 유저가 이제 자기가 H9 마이크, H9M 버전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에 자극을 받아서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증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좀 양상이 달랐던 게 다른 유저들도 나도 쟤랑 똑같은 문제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문제 해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역시 난 쓰레기야, 아무 지식도 없는 주제에 이 모듈에 달려들어가지고 결국 실패를 했어, 막 이런 상태였다면 이게 설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얘기가 달라지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논의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가진 방법을 써봐도 다 안 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그 성공한 유저처럼 이제 기존에 있던 레귤레이터를 제거를 하고 마이너스 16V 레일에다가 마이너스 8V로 바꿔줄 수 있는 레귤레이터를 다시 설치해봐라 했더니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게 소리가 감동적이었다는 게 아니라 일단 이 모듈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게 이제 지난 일요일이었는데요. 그래서 기판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빌드 오브 메테리얼에는 젠센의 JT110K를 사용하게 돼 있었는데 저는 대체품인 시네맥의 CMMI 10을 사용을 했고요. 인덕터는 9042와 9043 그리고 4개의 그레이 힐 스위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품값만으로도 만만치 않은 그런 모듈이죠. 근데 뭐 어쨌든 이제 똥꼬쇼를 해가면서 성공을 했으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막상 또 만들어 놓고 났더니 좀 잡음도 꽤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dB 풀스케일 이상으로는 애가 출력을 못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고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산되고 있는 아이언에이지 오디오의 H9도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듈을 잘 알고 사용을 해야 당황을 안 하는데 저는 이제 혹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서야 만들고 나서 본격적으로 해당 모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딕 스위츠넴이라는 분이 올림픽 스튜디오의 기술 감독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고안을 했던 이제 콘솔에 들어있던 그 모듈을 본딴 거고요. 그분이 이제 글린 존스, 이제 드럼의 글린 존스 테크닉으로 유명한 그 글린 존스의 설득에 의해서 이제 올림픽 스튜디오의 기술 감독직을 사임하고 세운 게 헬리오스 일렉트로닉스였던 거죠. 그래서 69년부터 이제 79년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굉장히 적은 숫자가 생산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좀 궁금증이나 뭐 일종의 신화가 생겼던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 콘솔을 사용했던 유저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뭐 비틀즈라든지 에릭 클랩튼, 밥 말리 앤드 웨일러스, 더 후, 뭐 프로콜 하럼 그리고 레드 제플린까지. 그래서 이런 기라성 같은 팀들이 뮤지션들이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생산량도 적어서 구경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좀 뭔가 선망의 대상이 된 게 아닌가. 적어도 저한테는 좀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좀 잡음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애매한가 싶었는데 또 이 패시브 EQ 단이 꽤 마음에 들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그래서 15개월이 걸려서 만들었는데 뭐 좀 사용법에 대해서 좀 시간을 할애해도 되지라는 생각으로 좀 더 이 친구의 매력을 발견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얘기해가지고 뭐 하소연만 늘어놓고 끝난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모디가 적용이 된 PCB를 다시 아이언에이지 오디오에 매시 제작을 해서 커버 파일로 업로드를 해줬어요. 근데 물론 그 버전으로 제작을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정상 작동을 할 거라는 담보는 없어요. 뭐 근데 그런 리스크에 도전하는 게 DIY의 매력이고 그다음에 뭐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배우는 것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들의 뭐 소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월해서라기보다 그 과정을 즐기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뭐 DIY
뭐 소리가 우월하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시기도 하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뭐 U87로 예를 들자면 뭐 노이만의 헤드 바스켓 설계, 뭐 바디의 설계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모두 무시하고 어쨌든 DIY도 이런 부품들은 기성품을 구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비용이면 뭐 동등하거나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주장은 뭐 일부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 틀린 얘기고요. 저같이 그런 그 과정을 즐기는데 좀 DIY의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하소연과 이 친구를 만들기까지의 고된 과정을 짧게나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기 때문에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